네, 그럼 지금부터 부산 북항 재개발 비전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세션 5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에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에는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이자 이번 심포지엄 공동기획위원장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발제에는 김인철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가님, 토론회는 김광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장님, 그리고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네, 지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등단하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등단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세션 5의 주제는 부산 북항 재개발 비전과 실현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착석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이크를 김태만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갑죠? 왜냐? 저희들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 마치면 이 전체 심포지엄이 끝나니까 이틀 동안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긴 힘들죠. 어제 오늘 계속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조금 전 직전 그 도시외교까지 내용들이 워낙 알차고 의미 있고 해서 그다지 지루한 줄은 모르고 앉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부산 명실상부한 부산 최고의 어떤 그 지적 향연의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우리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움 올해가 이제 16회째가 되는데 잘 진행이 됐고 이번 세션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세션 주제는 부산 북항 재개발 비전과 실현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항 관련해서는 5년 전인가요? 2015년이니까 11회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침 그 북항 재개발 1단계에 관한 3차 수정안도 획정이 되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비전 그다음에 아주 초보적인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이제 상업성보다는 그 공공성을 더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5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북한 재개발의 어떤 철학적 기초를 공공성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작년에 굉장히 조금 그 큰 기획 심포를 했었는데 작년의 주제는 세계 노후항만 재개발 사례를 현장 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심포지엄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그때의 그 발표된 자료들하고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할 만할 겁니다. 어쨌건 이제 작년에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북항 재개발 제2단계가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자로 부산시가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추동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사실은 부산시는 빠져 있었던 데 반해 가지고 2단계에서는 부산시 자체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주체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부산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 사건이 2018년도 민선 7기 시작이 되면서 부산시 전체의 어떤 도시 구성이나 도시의 모양이나 도시의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을 토막 내 가지고 부분별로 계획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통틀어 놓고 전체를 총괄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거를 또 뭐 개발을 해 나가고 그래서 부산 전체의 어떤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이 도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로 사실상 좀 늦기는 했지만 부산시 총괄 건축가라는 제도를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직제도 만들고 또 이제 총괄 건축가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모시게 됐고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 옆에 계시는 김인철 교수께서 제 1대 총괄 건축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 시정 내에 부산시 전체의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하게 시작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당면 문제 중에 하나로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재개발 1단계, 2단계 통합 재개발에 대한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정 제안이나 새로운 문제 제기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그다음에 시정 자체도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한 세미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주도한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 주도한 경우도 있고 교수들이 주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 그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에 세션으로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북한 재개발 세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부산 시민들의 어떤 수건이고 또 앞으로 100년을 먹여 살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여러 가지 구조고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션을 마련하게 됐는데 우선 이번 세션 진행 방식은 김인철 총괄 건축가를 모시고 한 20분 정도 준비된 그 발표문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김광해 부산시 도시재생 국장님, 그 다음에 부산시 도시공학과의 정주철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부산 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각 한 7분 정도씩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다시 총괄 건축가 발제하신 분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자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김인철 총괄 건축가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좀
앉아서 하는 건지 서서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일단 나왔었는데,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편한 대로 서서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2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 총괄 건축가라는 그 제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건축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공 건축물들을 좀 잘 지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건축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이 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좀 이렇게 보충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이 공공건축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대표자격으로 총괄건축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이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이 신뢰가 되는 그런 건축가들을 불러서 시정에 이제 자문을 맡기는, 그러니까 도시나 건축에 관계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명색은 지위상으로는 그 시장을 자문하는 역할이니까 그 부시장격의 이제 그런 뭐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2년의 임기인데 거의 이제 2년이 거의 다 이제 돼 가서 내년 2월이면 저도 이제 그 물러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오늘 그 이 자리에 그 초청을 받고 뭐 하겠다라고 이제 쉽게 승낙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부산의 총괄건축가로 오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조금 이제 망설이다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북항 재개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 그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은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닌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익히 아는 곳이고 해서 미흡하지만 제가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그런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부산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양하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산시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부산의 이제 북항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처음 이 작년 2월에 이제 오고돈 시장의 위촉장을 받으러 내려오는 길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부산역에 내려서 이제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1단계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단계 그 프로젝트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앞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뭔가 이제 역할이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의논하다가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게, 북항 1단계의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해서 부산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그 의사가 반영된 거는 뭐 거의 없이 그 해양수산부의 그 산하기구인 BPA 쪽에서 거의 이렇게 원사이드로 이제 몰고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말고도 부산에도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많은데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정부 기구에 대한 그런 편제에서 해양수산부가 물류항만
부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관리했고 그 소유권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해수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거의 방관하듯이 이렇게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총괄로 부산에 와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동안에 여러 요로로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가 2단계부터는 부산시가 주도하는 재개발을 계획하겠다라는 쪽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국에 북항 재개발 TF 팀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각계의 전문가, 건축가, 교수 등을 모셔서 15분의 위원들을 모셔서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를 거의 맞춰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제 목요일마다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느라고 오늘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직접 이제 이 땅을 놓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은 아직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그것이 하나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건축가로서 생각하는 건축가 김인철이 생각하는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이렇게 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부산의 존재, 부산이라는 이 도시 공간의 존재는 북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빼고 나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작은 항구가 지금의 모양으로 발달되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축적시키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모양의 개발이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억들을 어떻게 도시의 형상으로 지금은 컨테이너로 가득 찬 이 기중기로 가득 찬 크레인으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지만 저것이 도시가 되었을 때 어떤 공간의 도시가 되어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서 이런 공개 토론회 같은 장소에서 북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의외의 반응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거 그렇게 한다고 없어질까?라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 부산서 이 공부할 때 이미 부산항이 있었고 부산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먼저 있었던 거니까 당연한 기정사실로 북한과 부산역 일대를 우리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매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북한은 해수부가 하니까 해수부가 바꾸고 철도 시설은 철도청에서 바꿔야지 부산시는 우리는 할 일이 없어. 부산 시민은 우리도 주장할 게 없어라고 그냥 이렇게 버려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왔었던 그 외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이미지는 부산은 항구다라고 해서 왔는데 항구를 보려고 하면 저 가득 쌓인 컨테이너 때문에 아무것도 바다는 볼 수가 없고 바다를 보려면 해운대를 가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고 있는 그 원인,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르네 마그리시라는 화가가 그린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린 그림인데 탁상 위에 놓여 있는 새의 알을 그리면서 캠퍼스에 실제로 그리는 거는 그 알에서 태어난 새를 그립니다. 뭐냐면 저 알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 알로서 존재하려는 게 아니라 새가 되려고 하는 거죠. 저 알 속에는 새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제 본질을 보자면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저 공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발의 전략 같은 것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화가 애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물고기가 기러기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라는 형체에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 공간 사이죠. 공간이라고는 비어있는 사이라는 뜻인데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공간도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이나 결과만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것은 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본질을 아니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새알을 그렸던 르네 마그리시 그린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피레네 산의 성체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는 이걸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다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했었던 것이 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떠 있게 할 수 있는 힘,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다들 갸우뚱합니다. 그 힘은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상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만화가의 상상이 달에 로봇을 보내는 상상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저 북한을 정말 근사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야 거기에 유토피아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토피아에 가까이 가는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떤 것이 가능할지를 상상을 해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알아야 아는 것만큼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그 하나의 분야의 상상을 만들고 실현하고 했었던 그 경험들을 사서 실제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설계를 의미합니다. 설계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궁리를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디자인인데, 그 그림으로 그리는 그 작업 자체를 이렇게 계획하는 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디자인을 어떤 모양 내는 작업, 뭔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작업, 멋있게 만드는 작업, 조화를 만드는 작업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은 그런 형이하학적인 어떤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했었던 그 이상의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유명한 건축계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포촘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어떤 제후가 카타리나 대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러시아 여제가 이제 지방 순시를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가 근사한 도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그림으로 채웁니다. 엄청난 가설물을 세우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현혹을 시키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거를 이제 이 포촘킨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북한 1단계가 쓰고 있는 모양을 보면 혹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협성인가요? 고층 건물 올라가고 있고 한 거를 보면 저기도 저런 건물, 물론 저런 간판 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런 형상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전문가나 행정가나 또 일반 시민들이 건축이나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축을 문화적인 작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도시를 어떤 문화의 집적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축과 도시가 이루는 풍경이 우리 부산의 정체성,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 시대를 증거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저 땅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 것이냐에 대한 생각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건물, 그다음에 이 토지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이 가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적이고 감성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어떤 욕망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욕망으로만 우리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북한 1단계의 이 결과를 만든 원인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북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북한이라는 말보다는 부산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옳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부산항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 변화를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굉장히 느리게 변화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막 가고 있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50년을 떠나 있다가 온 저한테는 야, 이제 부산이
그야말로 변신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산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도시 공간, 우리 그 부산 시민이 사는 그런 그 환경의 이 정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매우 중대한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1단계가 이제 저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서 지금 이미 뭐 그 기반 시설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지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의 역사성을 살리자거나 아니면 그 충장로변에 늘어서게 되는 고층 건물들의 배치라도 좀 바꾸어서 그 아까 말하는 포천길의 도시 같은 그런 장벽이 생기지 않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거는 제 힘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행히도 부산에 지금 그 어떤 그 결정권자가 없는 그런 혼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만 할 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 뭐 해결까지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불행 중 다행으로라도 2단계만이라도 부산의 의지가 담기는 그런 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저 그 1단계를 추진한 그 이 책임자에게 저 공간을 만든 그 이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왜 필요하느냐라는 식의 이 반응을 보여서 조금 이렇게 뜨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도시의 어떤 이 원칙, 도시의 개념, 그다음에 그 도시가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철학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가능하면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단계까지가 진행이 되면 저렇게 이제 부산항이 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3단계, 4단계도 언젠가는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2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동안 북한 TF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전문위원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면서 저는 이제 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혼자서 이제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 재개발이 원도심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또 새로운 신도시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날 것이다. 그 원도심과 북한을 연결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 북한 재개발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산역을 그 자리에 그냥 존치한 상태로 철도 시설이 거기에 있는 한은 북한과 원도심은 하나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게 이제 그 철도 부지인데 여기 빨간 선이 하나 가야 되는데, 네. 그 부산역이 저기 있음으로 해서 생겨지는 그 철도의 그 부지 공간이 뭐 계략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5만 평 정도가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KTX를 타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피고
오늘의 운세란을 보니까 제 운세가 오늘은 되지도 않을 일에 집착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제 오늘의 운세였습니다. 부산역을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해 왔는데, 대부분 우리 이 실무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걸 옮길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 그냥 디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두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부산역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역을 옮겨줘야 부산항을 재개발하는 의미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산역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부산역은 리모델링해서 뭐 박물관이 돼도 좋고 미술관이 돼도 좋고 어떤 공연장이 돼도 좋고 얼마든지 그거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파리의 이 뮤제 도르쉐 같은 거를 상상을 해보면 파리의 이 국철의 본역이었던 역사 중앙역을 뭐 미술관으로 바꾼 굉장히 좋은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역 어디로 옮길 건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범천 정비창 이야기도 나오고 뭐 가야도 나오고 뭐 또 어때 여기저기 후보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마 어디죠? 지금 신공항 이야기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만약 유치가 결정이 된다면 그 신공항하고의 철도 연결을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부산역의 위치는 합당한 위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또 그쪽 나름의 또 여러 또 이제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 부산, 그러니까 철도 시설을 부산시가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15만 평,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이나 이런 CY 같은 부산진 CY 같은 공간까지도 합한다면 거의 20만 평 가까운 열린 공간을 부산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누군가는 야, 저기 개발하면 뭐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이 건물들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센트럴파크는 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저런 공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이 지금 철도로 막혀 있는 뭐 부산천이라든가 하는 그런 옛날 하천을 복원할 수도 있고, 또 저쪽 원도심에서 부산항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다는 슬리퍼 신고 바닷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철도 시설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그 위로 오버브리지로 넘어가거나 지하도로 넘어가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이 효과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이 컨테이너로 가득 차 있는 2단계 구역을 어떻게 이 개발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계획에서는 흔히들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 땅에 같은 축적의 외국의 도시, 뭐 꼭 다른 도시들을 갖다가 한번 대입해 보면 이렇게 어떤 재미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서면에
요 바로 위에 서면인데 그 서면의 일부를 그대로 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마 그 서면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가 있구나 하고 금방 눈에 차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저런 공간이 이 2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바다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제2단계의 그 개발의 하나의 그 작은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다의 면에 있는 입지 조건 때문에라도 바다의 도시, 바다에 면한 도시라고 하는 어떤 그 도시적인 어떤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하 도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베네치아를 갖다 넣어봤는데, 지금 여기 그 관공선 부두가 있는 쪽으로 저쪽에 그 천이 하나 내려오고 이쪽이 지금 이미지가 좀 잘려 있는데 그 동천이 내려오는 그 동천이 이쪽 그 우리 그 이 2단계 쪽으로 들어와서 저 그 내항과 외항을 연결하는 이런 공간에 좀 더 그 멋진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은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저 네모난 블럭이 그 근대의 도시 유형을 만든 그 시작이어서 그렇습니다. 약 103m쯤 되는 그 네모난 블럭을 만들고 그 사이에 그 이 도로들을 놓아서 만들고 요 그 몇 개, 두 개가 합해지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만들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도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 토목 공병 장교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당선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근대 도시의 유형인데, 이것도 바르셀로나를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의 공간의 느낌을 살려보면 이런 도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은 뭐 그 여러분 다들 가보셨을 파리의 그 저 가운데 그 개선문이 있는,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공간을 넣어보면 또 이런 모양의 도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인데 이걸 이제 보스턴을 굳이 여기다 넣었던 거는 보스턴의 이 아래쪽에 그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인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지금 현재 야적장에 쌓여져 있는 컨테이너에 배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게 이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본 건데, 여기도 보면 도심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길게 가는 녹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있고 그 위로 이제 업무지구와 이쪽 주거지구가 나누어지고, 보스턴에는 이쪽에 이제 강의주이 있는 이제 그런 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웃 나라 이제 그 도쿄의 이 도쿄역 주변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개발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이제 도쿄의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폭이 이 블록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불바다하고 에비뉴로 대로와 이제 중로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되는 저 그리드가 폭이 80m에 길이가 140m인가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고, 저기에 고층 건물도 있고 저층 건물도 있고 중층 건물도 있고 한 그 도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경직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이 그리드로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저 거리의 그 블럭의 이 사이즈가, 크기가 가장 보행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적정한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을 가서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이 블럭과 저 블럭, 그다음에 이쪽 이 큰 길을 건너가서 가면서도 별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도시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저 블럭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저 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각각 건축물들의 어떤 이 공공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 10걸음마다 변하는 그런 풍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저 도시를 지루하지 않은 도시라고 여기고, 저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떤 이 기계적인 조직이 저런 결과를 만드는 건지에 대한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 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원을 그려놓은 저쪽에 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우리는 원도심에, 특히 삼복도로의 경사지형에 만들어진 슬럼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시당국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김광희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이 과업이 공공이 개입해서 어떤 한 지역의 건물을 새로 지어진다고 해서 그게 도시 재생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회기를 만드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굉장히 질수 없는 공간들이 스스로 재생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도시 재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또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이 대공간의 오픈 스페이스가 공원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저 뒤에 자리하고 있는 원도심은 시장이 하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개발을 할 것이고, 외지나 부산의 이 재력가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거고, 이런 일단의 생각들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이, 지금 서울 LH가 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의 이 공모전에, 과천에 있는 공모전에 제가 제안했었던 내용의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아파트 단지이지만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15분의 보행이 가능한 공간에서 일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병원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야 되고 슈퍼를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원거리를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한 제안이었는데, 채택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개념의 공간들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항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남기느냐에서도 저런 타워 그릴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이 사일로 저장고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좀 보존에 대한 생각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이 엄청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각계각층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온갖 제안들, 온갖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 결론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통섭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 학문간에 서로 이렇게 융합이라든가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그 통섭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총괄님, 몇 분 발제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2배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20분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 40분 넘게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안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한 발제 중에서 물론 지금 이제 세세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컨셉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현 국장께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철도 부지 전체를 다 드러내고 공원으로 만든다, 오픈 스페이스로 만든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기 김광수 부장님 안 계십니까? 저 내일 원고 다 쓰셨죠?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북한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야말로 핵폭탄급 제안이라고 여겨서 나머지 뒤에 말씀하신 뉴욕, 바르셀로나 등등 이거는 이제 사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이때까지의 어떤 컨셉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새로운 관점이고 해서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진행하시는 이용인 소장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세 분 패널께서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그 김인철 총괄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심으로 좀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그 김광현 국장님 뭐 계속 공유를 하셨으니까 알고는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격적인 제안 아닙니까? 예, 김광현 국장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인철 총괄 건축가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총괄 건축가 제도를 만들고 이제 북한 재개발에 부산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총괄 건축가님을 우리 그 도시건축 TF의 위원장으로 이제 맡아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부산 도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뭐 지구단위 계획도 하고 뭐 높이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부산의 건축을 보고 부산의 건축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제 계획이 부족해서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6.25 전란 때라든지 아니면 해방 전후라든지 또 산업화 시기에 몰려들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제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걸 건축의 입장에서 보게 한 건 좀 다른 측면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면에서 중앙동까지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상업지역이 쭉 가다가 이제 주거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녹지도 나오고 그러다 또 주거지가 나오고 상업지역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도시 일을 한 선으로 쭉 다 상업지역인 데다가 거기에 이제 앞에 북항이 있는데 북항에서 통격축도 만들어라, 뭐 건축도 아름답게 해라, 이게 불가능한 거죠. 배후지 자체가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도시를 가지고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접근했을 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건축의 관점에서 다시 역으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총괄건축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상업지역으로 4개층의 상업지역이 있는 데를 어떻게 잘라서 다시 이제 산과 바다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이제 여러 개 도시 유형을 이제 2단계 구역에 매칭해 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도고 재밌게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대산업 유적들을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가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제 지역 문맹의 상태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전략이 나오고 전략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이 잘 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램이 크다고 해서 성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바램과 성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좋은 전략과 구체적인 수단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주체에 대한 기관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마 앞으로 좋은 계획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이제 가치에 대해서 발제문을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공공성을 살리겠다. 이 부분은 제도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다음 문화적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들이 결국은 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토지가 많아 보이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셜 믹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가용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외국인도 살고, 또 청년도 살고, 저소득층도 살 수 있는 사회적 소셜 믹스가 돼야 되겠다. 또 이제 총괄건축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도심과 연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잘 짜여진 계획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6번째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산과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고 바람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원칙인데,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시가 컨소시엄의 대표가 되고 모두 공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왜 수익성을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이라는 조직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I가 맞아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또 이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비전과 그다음 마지막에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퍼포먼스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것은 결국 이제 정교한 수단들을 발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좋은 1단계보다는 좋은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부산 미래 100년에 좋은 가치 있는 공간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지금 이제 자료집에 수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7가지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북항 2단계까지 포함을 하는 통합 개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부산시의 그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총괄 건축가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토론이나 코멘트는 없으셨습니다. 그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주철 교수께서도 지금 김인철 교수 총괄님하고 같이 TF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총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빠졌거나 혹은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김민철 선생님 주신 파일을 제가 처음에 검토 연구실에서 하다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좀 이런 생각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제기가 되고 시민들의 공유됐다면 굉장히 재밌는 개발이 진행이 되었을 건데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제기했던 뭐 이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것들 보여드렸다면 참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번 북항 재개발도 사실 이게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이런 도시에 어떤 활력을 줄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뭐 초고층 뒤에 뭐 동구 주민들을 가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저희들 이제 개발 도시 계획을 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이제 저희 실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자문을 좀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토론문에 좀 적어놨는데 이걸 다 읽으면 좀 시간이 없고요. 오늘 이야기하신 그 김인철 건축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획기적인 좀 설계 방안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고 시민사회에서 더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는 이 사회문화관한테 특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만 지금 감사해 있어서 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좀 진행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로 제가 그 계속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펜시티 관련 재생사업 관련도 독일에서 했던 부분도 실제로는 밤에도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게 97년부터 했지만 현재 30년 동안 하펜시티 함부르크라고 하는 어떤 뭐 유한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도시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천천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빨리 개발하고 뭐 신도시 개발하듯이 만들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식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1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진행되었고 지금 2단계는 이제 그나마 부산시가 들어간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게 시민이 좀 중심이 되는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시가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된다. 이게 수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는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뭐 난개발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어떤 설계 방안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뭐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가 좀 더 많이 노력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과의 어떤 합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결과만 가지고 시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정당하게 프로세스가 인용되는지를 시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가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고 합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 내부 조직이든 시에서 좀 나온 어떤 다른 뭐 어떤 공사 설립이든 해서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쭉 관리해내는, 그래서 시 어떤 하나의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지역사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위
이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세력의 이익이 집중되는 이런 형태로의 개발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그 뼈아픈 핵심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뭐 시간을 줄여 주신다는 차원에서 짧게 토론을 하셨는데 일단 시간은 전략해 두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양미숙 차장님, 이때까지 이제 북한 관련해서 1단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장이건 아니면 그 전문가 지식인들 토론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 오셨던 그 양미숙 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김인철 총괄 건축가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부산도 좀 저렇게 새롭고 다야간 발상 속에서 재개발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뭔가 과감하게 기존의 생각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많이 든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금 옆에 계시는 김강희 국장님 압박과 함께 부산시를 더 많이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태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벌써 제가 김강희 국장님하고 4번째 북한 관련 토론회입니다. 4번을 벌써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참여연대가 수많은 난개발 지역, LCT 뭐를 비롯해서 수영만 수많은 난개발 대응을 했지만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계속되는 이런 토론회에서 똑같은 주장을 해야 된다는 자괴감이 좀 들기도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 토론하기 전에 아까 김강희 국장님께서 부산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김강희 국장님이 또다시 아름답지 않은 재개발 사업에 총두목이 되지 않기를 제가 진심으로 좀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가지 주제로 토론을 좀 만들어 왔는데 그것보다는 김강희 국장님의 토론문에 대한 토론으로 좀 원래 토론은 발표자의 토론이어야 하지만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김강희 국장님에 대해서 간곡한 요청과 부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김태만 교수님, 정주철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성 확보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성 확보와 개발이익이라는 프레임에 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개발이익을 내겠다는 의미인데 개발이익으로 또 난개발에 투자한다면 북한 개발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 개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항기 일제시기 해방 후 모두 일본 제국주의와 정부에 의해서 금단의 장소였던 북한이 다시 개발 논리로 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강희 국장님께서 사적 소유가 무한정 배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토론문에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 수많은 난개발에서 봤듯이 그때도 LCT 난개발 당시도 부산시는 똑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공공성을 살리겠다, 저층부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민간 소유와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는 곳이 다 사적 소유, 배타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어떻게 이 배타성을 막을 수 있을지 그 장치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해양문화가 잘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1단계 상황만 좀 보겠습니다. 해양문화까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다의 접근과 조망 자체가 일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북항 속에서 북항만의 해양 문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부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개발 이익에 몰두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1단계 개발 이익이 해수부, 기재부로 모조리 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단계 개발 이익으로 원도심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원도심 투자는 북한 개발 이익으로가 아니라 북한과 무관하게 부산시가 당연히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경제면에서 모두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1단계 상업지역만 본다면 환경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모두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북한 개발이 북한 1단계 상업지역에 그 고층 건물로 얼룩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단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를 위한 논의조차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또한 1단계 거버넌스 기구였던 북한 라운드 테이블은 시민사회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보의 불균형, 권한의 부재로 1단계 북한 라운드 테이블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2단계 개발 그리고 1단계 미분양 지구까지 전부 다 협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럴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주시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 의한 북한 개발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 논리로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라는 그런 협치기구는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서 김인철 총괄건축관님 그림과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어떤 방향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LCT와 같은 아니면 항령산의 스키동과 같은 이런 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늦었지만 좀 철학과 가치,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고 그런 속에서 북한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그 16년째 이 심포지움을 해오고 있지만 가장 무서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두목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모골이 속련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김광희 국장이 지금 도시재생 국을 맡고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고 한데 만에 하나 또다시 아름답지 않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충격 어린 어떤 충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단 저 김광희 국장한테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인철 총괄께서 굉장히 그 상상력으로 미만한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부산의 도시 이 비전에 대한 철학과 가치 방향에 대해서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뭘까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광희 국장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양미숙 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이제 총괄건축가께서 충분히 더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디테일로 해결해서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난개발 LCT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군부대였거든요. 군부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이걸 해운대 바닷가니까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사계절 관광지로 해야 되겠다.
관광도시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 맡겼더니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그 과정에 다 잘못한 건 아닌데 가다 보니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서 끝을 보니까 처음에 목표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온 건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 절차를 할 거냐? 그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부산시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뭐 부채는 있겠지만 직접 개발을 하고 국비를 얼마간 받고 부산시가 뭐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뭐 쓰고 해도 재정적으로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을 놓고 보면 좋은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계획할 수 있는 역량, 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도 많이 성숙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CT를 지금 뜯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일정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도상 소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매몰 비용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초기 단계에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의견을 잘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뭐 그렇게 썩 충분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잘 피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예, 그 김인철 총괄님 발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40분이나 썼는데도 제가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네, 우선 앞에서 제가 이제 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이제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거는 이 유인물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 유인물에도 제가 쓰지 못했던 이제 좀 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아까 양미숙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공공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성이 지금 논의되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1단계에서도 그렇고 2단계의 마스터 플랜이 일단 만들어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 공공성을 이 퍼센테이지로 50, 70, 80% 이런 식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성은 숫자가 아니죠. 면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공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과연 공공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부산건축제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들렀다 왔는데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공공재일까요? 사유재일까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장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이 쇼핑하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공공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돈 내지 않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고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더우면 에어컨 소위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 그 은행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었던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 공간을 개인이 사유지에다가 공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놓아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이게 1차원적인 그런 공공성 개발은 그건 공공성 개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공공의 공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느냐에 그 공공성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 녹지를 몇 퍼센트 만들고 도로를 얼마를 만들고 뭘 어떤 공원을 얼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공공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원도 그 공원 나름인 거죠. 지금 제가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옛날 철도 부지를 이제 폐선을 시키면서 공원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보기 위한 공원이지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가려면 10차선, 8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그 공원을 가진다. 근데 그런 그 공원이 아니고 그런 녹지가 아니고 특히나 여기는 바다의 면에 있는 도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바다와 연결될 수 있는 공공간의 확보가 아마 이 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의 이야기되는 공공성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도시에서 이야기됐었던 공공성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이 정출주 교수가 이야기했었던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숫자는 약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대로 두면 되는 그것을 개발하려니까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려니까 큰 개발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 1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개발된 땅을 비싼 값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죠.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부자이거나. 근데 저는 2단계에서는 우리 중소서민들이 들어가서 사업체를 만들고 어떤 시설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주거까지도 겸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하펜시티의 예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깨어있고 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15분 보행의 거리에서 모든 일상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려면 이 도시는 고층 도시가 아니라 저층 고밀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6층 정도의 건물의 이 밀도로 이 도시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바다가 가려지는 이런 피해도 없을 것이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수평적으로 도시를 이렇게 공간을 구분을 하죠. 상업지역, 주거지역, 무슨 또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등등 하는 업무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수평적인 도시 구성 방법. 이걸 이제 조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도별 조닝을 이제는 통합된 조닝으로 입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이 수평적으로 나누는 각 지역 구분을 이거는 전 시대의 도시계획 방법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은 그걸 통합을 해서 수직적인 조닝으로 저층부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벨은 어떤 상업이나 업무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얹혀져서 그 주거 공간이 만들어지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이 공간 조닝을 하는 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준주거 지역 같은 것이 이 전체를 다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상업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는 각자 그 필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논의에 대한 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괄 건축가께서 하신 발제가 사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그 북한 재개발을 둘러싼 철학, 가치, 비전, 그다음 방향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예시로서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림들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는 느껴졌는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2분이 남았거든요. 혹시 청중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은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많이 하시지 말고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죠, 그죠?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냥 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얼떨결에 참석해가지고 얼떨결에 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저 발제들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 북한 아까 재개발에 대해서 우선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 재개발에 아까 김민추 부산시 총괄 건설 단장 하시는 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참여연대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자 질문만 하십시오. 예. 결론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이제 옛날에 어떤 그 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 초량 일대의 모든 개발의 문제가 전혀 제가 오늘에서 들은 이야기가 없거든. 예를 들어 원도심 연계 부분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부산에서 도시 재개발에 이래 가지고 구경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도 핵심이 문제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어떤 그런 개발의 그런 문제들은 전혀 무관심 해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산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 복개가 돼 있거든. 그쪽에 보면 지금 다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열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근데 예. 그게 보면은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부터 잘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서울의 청계천 뚜껑 열은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물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뭐 저 그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해요. 그 다음에 저게 우리 그 참여연대에서 오신 그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뭐 다른 분들 아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라든가 반론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래도 자기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선언은 못하지만은 참여연대점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과감하게 좀 데이터를 보충을 해가지고 반론을 제시해도 좀 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선언적인 것만 제시를 하면은 그 저런 이야기 항상 들어서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당하시는 여기 도시개발, 도시재생국장님도 와 계시고 이런 분 들었을 때 뜨끔하게 부산 시민들이 저렇게 의식이 있구나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좀 될 것 같아서 한마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목보다 더 센 약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 공식 석상에서 재생국장한테 두목 내지 말라고 이렇게 세게 하신 말씀이고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한을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 5년 6년 뒤가 되면 부산항이 개항한 지 150년이 되는 겁니다. 150년 전에 부산항이 어땠을까를 고속 촬영하는 형태로 쭉 흘러간 영상을 되돌아본다면 부산항이 참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오늘까지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지금 다시 이제 손대고 지금 다시 뭔가를 만든다면 이게 평생 우리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또 세월을 아주 오래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재개발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더 많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인철 총괄 건축가께서도 TF에서 아주 조금 애를 쓴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를 조만간에
기대를 하면서 또 그게 이제 부산시 도시재생국에서 제대로 반영돼서 정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다 같이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저도 부산 시민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다소 충격적이었던 비전과 또 신랄한 의견 그리고 좋은 답변들을 들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김태만 교수님과 또 김인철 총괄 건축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온 이틀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에는 코로나19 그리고 미국 대선, 미중 갈등과 또 북한 재개발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상으로 2020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미사였습니다.